안녕하세요.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굿 메신저입니다. 오늘은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감사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자기계발서나 좋은 글에 보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. 긍정적으로 살아라,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라, 오늘 이야기할 감사하며 살아라입니다.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. 감사하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? 이런 반응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이 감사의 힘 저자도 이런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. 저자는 TV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기자 생활을 30년 동안 했습니다.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취재를 하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.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. 사고로 가족들을 잃었습니다. 그것을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, 본인이 병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꺼이 그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,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정말로 감사의 힘이 존재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.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요. 감사의 힘을 겪었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. 감사의 힘을 겪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일 수가 있으니까 객관적인, 과학적인 학자의 실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심리학자들이 실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. 첫 번째 그룹은 일주일 동안 자기 주변에 안 좋았던 일, 기분 나쁜 일에 집중하라고 시켰고요. 두 번째 그룹은 기분 좋은 일, 감사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. 세 번째 그룹은 특별한 주문 없이 지금처럼 본인이 생활했던 방식대로 하라고 했습니다. 일주일 뒤에 심리학자들이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심층적으로 행복감을 조사를 했는데요. 당연히 두 번째 그룹, 좋은 일, 감사한 일에 집중한 그 사람들의 행복도가 가장 높았습니다. 거기다가 실험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그룹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. 인터뷰 진행을 한 결과 감사한 일, 고작 일주일뿐인데도 이 사람이 좀 더 행복해 보이고 긍정적인 말, 낙천적인 말을 하는 빈도가 많아졌다고 증언을 했습니다. 심리학자들은 1년간 더 폭넓게 실험을 했는데요. 이 실험 결과 자기 일상생활에서 좋은 일, 감사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지냈던 사람들의 주요 변화가 20가지 정도가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이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삶에 대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다.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.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.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. 스트레스에 강해졌다. 가족관계가 돈독해졌다. 네, 본인뿐만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행복해지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요. 감사하는 게 좋다는 걸 알겠어요. 그런데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? 라고 하시는 분들, 감사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. 지금 이 영상을 볼 만한 여유, 여건이 허락된다는 것에 대한 감사, 좋은 영상을 찾아보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, 좋은 내용 보는 것 자체도 감사할 일입니다. 영상을 볼 만한 기기가 있다는 것, 주변에 함께할 가족들이 있다는 것,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것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. 혹시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. 아이들은 좀 더 순수한 눈으로 감사할 거리를 많이 찾아낼 것입니다. 감사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. 기브 앤 테이크 개념으로 감사를 하면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. 이것에 관한 재미난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. 실험 대상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들려주었습니다.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업되는 그런 음악인데요. 각각의 그룹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. 첫 번째 그룹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스스로 기분을 북돋아봐라, 기분을 업시켜봐라, 이런 요구를 했고요. 두 번째 그룹은 음악 감상문을 써보라고 했습니다. 세 번째 그룹은 그냥 음악 자체만 감상하라고 주문을 했는데요. 음악이 끝나고 나서
세 그룹 중에 가장 행복도가 높은 그룹은 세 번째, 의도 없이 음악을 감상한 그룹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할 때 의도를 가지고 내가 감사를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주겠지 라는 개념으로 하면 이 감사의 힘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. 감사하는 것은 철저히 훈련받고 배우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하루에 고작 몇 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.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그냥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거, 이렇게 잠자리에 들게 한 것도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되고요.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메모를 남기는 거예요. 노트나 핸드폰에 오늘 감사할 것 한 가지 이상 남겨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도 이 심리학자들이 앞서 말한 삶의 태도 변화를 분명히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일상생활에 대한 감사함이 절실히 느껴지는 요즘입니다.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서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삶이 없어졌고요. 가족이 가끔씩 함께하는 나들이도 지금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감사의 힘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절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 삶에 정말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된 요즘입니다. 이 감사는요, 행복을 부르는 주문 같은 것입니다. 그러나 감사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거나 안 좋은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안 좋은 일을 극복해내는 시간이 짧아지고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 감사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.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감사하는 태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, 행복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현재 얼마나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커뮤니티에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을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.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Now, from now on. 함께 갑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내용 좋으셨나요? 구독, 좋아요는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